돈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주인을 바꿀 뿐이다. 전설적인 영화 월스트리트의 명대사입니다. 지금 시장 갑작스럽게 1,000조 원이 증발하는 거 아니냐. 이에 따른 공포감도 존재하지만요. 리플 CEO의 미소를 한번 보세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낡은 시스템에서 빠져나온 그 거대한 돈들이 공중으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준비가 완료된 새로운 그릇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부의 주인이 바뀌는 이 역사적인 순간,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디에 서 계실 건가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참모 막심 오레슈킨 측에서는요, 암호화폐 채굴은 국가 수출 산업이다라고 주장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러시아 기업들이 국제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이런 것들을 해외로 보내서 수출 대금을 결제하는 것은 이 천연가스라거나 원유를 판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라면서 이걸 공식 수출 통계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주장인데요. 이게 아이디어 수준에 불과했었지만요. 2025년 현재 러시아는 전 세계 비트코인 해시레이트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고, 이렇게 얻은 비트코인으로 실제 무역 대금을 결제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진짜 암호화폐 시장 판을 움직이는 힘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거시경제의 큰 방향성 전환,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이 글로벌 규칙이 변화된다라는 거. 이 두 가지 흐름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바로 XRP랑 리플의 전략이 놓여 있습니다. 먼저 거시경제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이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를 짓눌렀던 고금리 시대가 마침내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지금으로부터 딱 일주일 후 미국 연준의 FOMC 회의가 열리게 될 예정인데요. 이 시장은 이번 회의에서 드디어 금리를 내릴 것이다라는 기대를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현재 미국 기준금리가 4%대 수준인데 이번에 0.25%포인트 내리면은 3.75%로 낮출 확률을 80에서 9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확신을 하고 있을까요? 올해 하반기 들어가지고 미국에서 고용지표가 확연히 둔화됐고요. 실업률이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경기가 식어가고 있다는 신호인 거고, 이게 연준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경제 침체를 피하는 게 더 급선무라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 현재 연내 3% 안팎까지 내려오면서 목표 2%째에 근접하고 있죠. 급한 불이 일단 꺼졌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고, 이제 금리를 더 올릴 이유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금리를 내릴 명분들이 충분해진 셈인데요. 금리가 내려간다라는 거는 돈줄을 다시 푼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높은 미국 금리에 몰려있었던 자금들이 다시 흘러나와서 주식이라거나 암호자산 같은 이런 위험자산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겠죠. 이미 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이 세계 금융시장에서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요, 최근에 100 아래로 떨어졌고, 달러 약세는 곧 비트코인 같은 대체자산의 상대적인 가치 상승을 의미합니다. 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4%대 초반으로서 안정되고 있고요. 정점 찍고 내려왔습니다. 한마디로 유동성의 환경이 서서히 호전되고 있다라는 거. 이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산타를 낼 기대감이 나오고 있어요. 12월 달에 연준이 투자자들한테 산타 선물을 안길 거라는 의미인 건데, 위험자산들이 현재 한바탕 달릴 수 있다라는 전망이겠죠. 물론 여기서 모두가 기다린 이벤트인 만큼 정작 발표 직후에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다, 이런 경우처럼 잠깐 차익 실현 매물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흐름은 분명하다라는 거. 2024년부터 2년 넘게 이어진 이 돈 가뭄이 끝나고 2026년을 향해서 새로운 유동성 장세가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암호자산 시장에서는 지정학적인 역학관계라는 이 흥미로운 변수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러시아 말씀을 드렸었지만 좀 더 시야를 넓혀보자면요. 2025년 말 현재 미국의 국가부채가 35조 달러를 넘어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이 새롭게 출발한 미국 행정부 트럼프 측에서는 부채 문제랑 달러 패권 유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중에 국가가 비트코인을 전략 비축 자산으로 들고 가야 된다, 이런 파격적인 의견까지도 등장했었죠. 한편 러시아나 중국 같은 이 경쟁 국가들은요, 미국이 혹시나 이 암호자산 카드를 통해서 부채 위기를 돌파하지 않을까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시 말씀드리면은 각 국가에서 디지털 자산을 무기이자 방패로 여기는 시대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올해 유럽연합의 행보는 더욱더 주목할 만하겠죠. 이 유럽이 달러 패권이라거나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 대신에 규제라는 이런 무기를 통해서 암호화폐 시장의 질서를 재편하고 나섰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2024년 말부터 유럽연합에서는 새로운 암호자산 규범, 즉 미카 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미카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유럽 시장에 메가톤급 사건이 하나 일어나고 있죠. 바로 세계 최대 스테이블코인 테더가 유럽에서 전격적인 퇴출 위기에 처했다라는 거. 이 미카에 따르면요, 유럽연합 내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면은 반드시 유럽 회원국에 법인을 두고 전자화폐 발행 라이선스를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금의 상당 부분을 유럽연합 영내 은행에 예치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테더사는 이런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유럽연합 규정에 따라서 코인베이스 유럽 같은 여러가지 주요 거래소들이 올해 말까지 테더를 상장 폐지하겠다라고 통보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전세계 암호시장 거래량 1위였던 테더가 유럽에서 사실상
퇴장당한다라는 겁니다. 이 시가총액 8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화 1,000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막대한 양입니다. 이 거대한 유동성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된다? 상상이 가시나요? 당연히 그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들이 전쟁이 시작되겠죠. 영상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주인이 바뀔 뿐입니다. 이 규제를 충족시킨 코인만 살아남을 수 있는 무대에서 이 서클의 USDC라거나 리플의 RLUSD 같은 이런 대표 주자로 부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리플한테는 이런 것들이 거의 전례 없는 기회이자 동시에 시험대입니다. 한때 규제 리스크의 대명사처럼 취급되던 리플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제는 규제 준수를 무기로 삼은 업체가 됐거든요. 올해 8월달 미국 SEC랑 소송이 항소 포기 결정으로 완전히 마무리됐죠. 이 리플은 미국 내에서 명실상부 법정 리스크가 해소된 몇 개 안 되는 알트코인이 됐습니다. 리플은 이 지위를 발빠르게 활용했습니다. 12월 1일 싱가포르 통화청 마스로부터 디지털 결제 토큰 서비스 라이선스 범위 확대 승인을 받았고요. 같은 날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글로벌 마켓 금융규제국으로부터는 리플의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RLUSD에 대한 공식 승인을 획득했습니다. 미국, 유럽, 중동, 그리고 아시아까지도 이어버리는 이런 규제 친화적인 결제 네트워크를 단숨에 구축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네트워크가 이제 겨우 시작되고 있다는 거고, 이런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리플이 야심차게 선보이는 승부수가 바로 리플의 RLUSD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우리 한국 국내에서도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규제 관련 내용이 정말 많이 존재하고 있죠. 머지않아 리플의 우리나라 국내 상륙도 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서 리플 거래 움직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체인 데이터를 봤을 때 최근 몇 주 동안이요, 이 거대한 XRP 이체들이 관찰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12월 초에 1억 3천만 XRP, 약 3억 달러 상당의 이름 없는 지갑들 사이에서 이동을 했었고요. 11월 말에는 9천만 XRP, 약 2억 달러 상당이 어떤 개인 지갑에서 바이낸스로 들어갔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에 리플 회사 지갑에서 2억 XRP, 약 5억 달러 정도의 규모가 빠져나간 기록도 있어요. 이 숫자만 봤을 때 큰 손들이 물량을 한꺼번에 던지나 이렇게 우려할 만하겠죠. 보통 코인을 거래소로 보내면은 이 매도 준비 신호로 여겨지니까요. 하지만 맥락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의 본질은 유동성의 방향 전환, 그리고 디지털 화폐 전쟁인 거고, 그 한가운데 XRP랑 리플이 서 있다라는 거. 눈앞의 가격 변동이라거나 낡은 뉴스에 휘둘리시기보다는 이 거대한 구조 변화를 짚어보자라는 거죠. 결국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로 글로벌 자금 흐름의 방향성이 바뀌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 유럽의 새로운 규제로 스테이블코인 판도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은 그 변화에 맞춰서 누구보다 앞서서 준비를 마쳤습니다. 잘 아는 곳에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오래 버틸 수 있게 운영하는 게 진짜 멀리 길게 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업비트나 비썸 같은 국내 거래소에서 현물 위주로 매매한다는 거 수익이 크지 않아서 답답하게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 그 느림이야말로 나를 시켜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치가 되어줄 거고, 적어도 내가 어떤 자산을 들고 있는지, 어떤 리스크를 안고 있는지 이 분명히 알고 갈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되어줄 겁니다. 눈에 보이는 원화 기반, 비교적 명확한 구조, 익숙한 환경 안에서 투자하는 것만으로도요, 이미 리스크의 상당 부분은 줄이고 시작하는 셈인 건데, 많은 분들께서 그 안정감을 너무 쉽게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반대로 잘 모르는 해외 거래소, 그리고 특히 선물 매매 같은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처음에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는데요. 조금만 맞아도 크게 벌 수 있다, 이런 말 뒤에는 항상 조금만 틀려도 크게 잃을 수 있다는 그 조건이 함께 따라다니고, 그 리스크는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훨씬 더 크게 나한테 다가오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대부분 그걸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체감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거는 시스템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들어가는 그 순간 투자는 전략이 아니라 운에 가까워지고, 그때부터 냉정한 판단이 아니라 두려움과 욕심이 번갈아가면서 계절을 흔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한번 그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기 시작을 한다면은 원래 세워뒀던 계획과 기준은 점점 의미를 잃어가고요. 결국에 남는 거는 피로감과 후회뿐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 수익의 크기보다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시장 안에 얼마나 오래, 얼마나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지 여부인 거고,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건 화려한 기법이 아니라 내가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는 이런 영역 안에서만 움직이겠다라는 태도라는 것들 말입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잘 모르는 해외 거래, 무리한 선물 매매를 잘못 시작하시는 것보다 만약에 지금 업비트 비썸 사용하고 계신 거래소 그대로 현물 매매로 운영하시면서요, 만약에 나 스스로가 리플만 좋고 리플만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 천천히 분할 매수 혹은 원칙 매매를 살려나가셔도 시장의 우상향 구조로 돌아서 보면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실 겁니다. 1년 전 비트 가격, 3년 전 비트 가격, 5년 전 비트 가격, 이 들여다보면 신기하게도 그때가 가장 좋은 기회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과도 똑같은데요. 국내 거래소에서 현물 위주로, 또 내가 아는 범위 안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이렇게 가시는 것은 절대로 소극적인 선택이 아니라요, 오히려 굉장히 성숙하고
전략적인 판단에 가깝다라는 거. 이 남들보다 늦어 보일 수는 있어도 대신 훨씬 오래 남아있을 수가 있고요. 그게 결국에 기회를 맞이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가르는 가장 큰 차이점이 되어줄 겁니다. 결국에 살아남는 거는 멀리 가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속도를 조절할 줄 알았던 사람이겠죠. 대부분의 손실은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준 없이 감정대로 움직이는 순간에서부터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단기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충동적으로 따라 붙거나 조정이 왔다고 해서 무서워서 손절하는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 결국 계좌는 계속 깎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시장을 볼 때 필요한 기준표, 타점 요약본을 따로 만들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필요로 하신 분들만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도움 드리고 있고요. 이 기준표는 누가 봐도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진 실전용 자료입니다. XRP 2750원 단기 저점 매수가 무사히 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예상했던 단기 되돌림이 그대로 들어오면서 현재 가격 2,800, 2,900원 선까지 반등 중에 있는데요. 사실 이런 순간이 가장 어렵습니다. 막 빠지던 시장이 갑작스럽게 되돌림 반등 나올 때 이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여기서 팔아야 되나, 이거 더 들고 가야 되나, 아니면 아까 못 산 거 다시 들어가야 되나, 이 마음이 한 번에 복잡해지시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신사 채널 구독자분들이라면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겠죠. 왜냐면 저점 분할 매수, 단기 되돌림, 분할 익절까지 처음부터 시나리오대로 딱딱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2750원 구간은 단순한 반등 자리가 아니라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 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저점 리스크 완충지대였어요. 그래서 저는 흔들리지 않고 바로바로 매수책을 안내드리면서 지금처럼 시장이 되돌아오면은 자연스럽게 단기 분할 매도 전략으로서 다음 타점 이어가는 흐름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건 욕심이 아니라 이 흔들리는 구간에서 마음을 지키는 힘입니다. 시장이 올라타는 사람보다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에 수익을 가져가시고요. 지금처럼 실시간 타점과 속보, 전략들이 중요해지는 시기에서는 혼자 대응하기가 너무 어려우실 거예요. 잘못 들어가면 당일에도 5에서 10% 금방 손실 나버리죠. 그래서 실전 대응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실시간 타점 속보 드리고 있는 신사 채널 리플 XRP 실시간 커뮤니티 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입장 원하시는 분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고 있고요. 흔들릴 때 잡아드리는 손이 진짜 실력입니다. 지금처럼 중요한 자리에서는 더더욱 함께하는 게 안전합니다. 혼자 가지 마시고 다 같이 함께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만 부탁드리고 우리 채널이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오늘도 차분하게 원칙 지키면서 가신다면 이 시장은 결국에 준비된 사람에게 돌아온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